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터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합과 명제 고등수학 상하죠. 고등수학 하 집합과 명제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21번부터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의 차집합, 이 녀석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냥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합집합 구하고 교집합 구하고 서로 차집합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 합집합 B부터 생각합니다. A 합집합 B는 1, 2, 3, 4, 6 그리고 8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A와 B에 둘 다 들어있는 거 생각해보시면 2와 6이 원소로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둘의 차집합 구해주시게 되면은, 자, 차집합은 어떻게 나와요? 이 원소에서 2랑 6 제외하시면 되니까 1, 3, 4, 8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든 원소의 합 구하면 되니까 다 더해주시게 되면은 정답은 16이 되면서 3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다음에 22번 가보겠습니다. 22번입니다. 두 집합 A랑 B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됐으면 좋겠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A와 B가 서로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랑 B의 원소가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 저거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바로 x가 26보다 크거나 또는 x가 1보다 작아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2차 부등식 문제를 푸실 줄 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B는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a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야만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을 하나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 선생님, 자, a가 작을지 아니면 뭐 a 제곱이 뭐 클지,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선생님? 이 A가 더 크고 A제곱이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정수 A라고 했어요. 자, 정수 A, 뭐 아무거나 생각해 볼까요? A의 값이 음수라고 쳐서 마이너스 1이었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의 A제곱의 값은 항상 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제곱, 정수의 경우엔 제곱이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A보다도.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 둘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하는데, 자, 직관적으로 제가 수직선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A의 영역을 갖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6보다 크거나 혹은 1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26, 여기를 1이라고 둘게요.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B의 영역을 갖다가 파란색으로 체크를 할 텐데, 자,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A가 이쪽에 이렇게 있을 순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바로 요 사이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B가. 그래서 이쪽에 A, 여기가 A 제곱이어야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X 위에 A의 범위에서는 X가 26보다 크다. 자, 즉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기 때문에, 자, A 제곱이 26까지 가도 상관없고요, A가 1까지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한 걸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일단 A의 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A제곱이 2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이것들을 모두 만족해줘야 하니까요. 그러면 A의 값은 1, 2, 3, 4, 그리고 5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자, 따라서 될 수 있는 정수 A의 개수는 5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다음에 2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23번입니다. 지금 23번에 A, B 모두 이렇게 2차 부등식 형태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랑 B가 어쨌든 이렇게 서로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이렇게 범위가 나온다는 것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A를 좀 풀어주시게 되면요, A는 현재 X를 원소로 하는데, 자, 이거 2차 부등식 푸시게 되면은 X-6, X-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 X가 결국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는 뭐 따로 A랑 B라고만 나오고 주어진 게 없으니까 이대로 일단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A와 B는 서로 소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 합집합 B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야? A만 있었으면은 2 이상인 건데 A 합집합 B를 했더니 이제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B 쪽에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보단 크고 뭐 누구보단 작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왔었을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합집합이 어쨌든 6 이하가 나오려면은 여기가 6보다 더 뭐 크거나 그러면 안 될 거예요. 6 뭐 7, 8 이래버리면 합집합이 바뀌어버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렇지는 않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자, 덩달아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즉 서로서 만나면 안 돼요. 자, 그러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어떤 느낌인 거냐면, 수직선상에서 현재 A의 범위는 2보단 크거나 같고 6보단 작거나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의 범위를 추측할 건데, B는 우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더 멀리 가면 좋겠지만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서로 만나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덜 가셔버리면 2보다도 작아버리면 합집합이 마이너스 1부터 6까지가 나오지가 않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딱 적당하게 2까지 딱 가주시게 되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해주시면 합집합도 잘 나오고 이 둘이 서로 수인 것도 만족하게 될 겁니다. 2보다 작다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B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즉 부등식으로 나타내고자 한다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결과적으로 A와 B를 구해보시게 되면요, 전개하셔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이 둘을 합해 주시게 되면 정답은 1번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4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24번입니다. 자, 다음 벤 다이그램에서 어두운 부분이 나타내는 집합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이제 뺏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일단 그래도 조금 시간을 덜 뺏기고자 한다면 우선 여러분들이 안목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애들이 다 비교집합 C인 건 보입니까? 그럼 비교집합 C에다가 어떤 차집합을 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비교집합 C니까 여기 영역이겠구나, 빨간색으로 색칠한. 자, 그럼 여기에서 얼마만큼을 빼야지 요 검은색 부분만 남을까를 생각할 때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부분만 없어지면 되겠죠. 파란색 부분만. 이 파란색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A 교집합, B 교집합, C 교집합입니다. C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게 있냐를 보셔야 되는데, 네, 있어요. 그래서 끝납니다. 되셨습니까? 4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고, 그 외의 경우에 혹시 뭐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냥 한 번씩 다 이렇게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한번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집합 C는 계속 가만히 있을 건데 여기서 누굴 빼주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뒤에 있는 애를 좀 볼까요? 자, A 차집합 A 교집합 B입니다. 자, 그러면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부분이니까 자, 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B 교집합 C에서 요 파란색 부분을 빼봤자 부분만 빼봤자 딱히 달라질 거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건 색칠이 이렇게 색칠이 빨간색 그냥 그대로 원상복구 돼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번은. 그래서 아닌 거고. 다음에 2번도 보겠습니다. 이번엔 B 교집합 C에서 B 차집합 A 교집합 B인데요. 자, B에서 A 교집합 B만큼을 뺄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겠죠. 그러면 비교집합 C에서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외시켜버리면 남게 되는 게 여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2번에서 말하고자 했던 영역은 얘예요. 얘가 아니죠. 근데 얘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 자, 2번도 아닌 거고요. 다음에 3번 비교집합 C에서 자, C 차집합 A 교집합 B입니다. 자, C 차집합 A 교집합 B는 자, C에서 A 교집합 B 부분을 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남게 되겠죠. 자, 이걸 갖다가 또 B 교집합 C에서 요만큼을 빼주시게 되면은 남게 되는 건 여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3번도 아닌 거예요. 다음에 5번 B교집합 C에서 A교집합 B 그리고 A교, B교 C를 뺄 겁니다. 자, 그러면 A교집합 B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A교, B교 C를 뺄 거니까 요만큼이겠죠. 자, 이만큼이랑 그리고 B교집합 C에 차집합을 구할 건데 뭐 파란색에서 빨간색만큼을 빼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영향받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5번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 파란색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셨죠? 다음에 25번 가보겠습니다. 25번에 이번에도 또 그림에 해당하는 그 집합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생각하셨을 때는 느낌상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이런 거 아닌가요? 뭐 교집합 A 교집합 B에서 C에 해당하는 부분만 없애준 거 그런 느낌 드나요? 그래서 교집합 A 교집합 B에서 C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외시켜주는 거. 뭐야 1번이네? 끝났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뭐 또 다른 번호 찍었을 수도 있으니까 또 한번 2번도 해보면요. A 합집합 B에서 C를 뺀다. 그럼 A 합집합 B에서 C 빼시면은 남게 되는 건 여기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아닌 거고요. 다음에 3번 A 교집합 B 교집합 C입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에서 교집합 C까지니까 여기 부분만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다음에 4번 B 차집합 A, 즉 여기죠. 자, B 차집합 A랑 그리고 C랑의 교집합인데, 자, C랑은 교집합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공집합이에요. 다음에 A 차집합 B에서, 즉 여기에서, 자, 또 C를 제외한 부분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자, 차집합 C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만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26번 가보겠습니다. 26번에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 교집합 B와 같은 집합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게 되면요, 네, 이때 B가 있고 그 안에 A가 있을 겁니다. 물론 A랑 B가 서로 같은 집합일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 A랑 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A가 쏙 들어가 있는 형태겠네요. 그럼 A 교집합 B랑 똑같은 게 뭐냐 하시면은 네, 그건 A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되셨지요? 오케이. 자, 다음에 2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에 지금 서로 전체 집합인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가 서로소다.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A랑 B가 서로소라고 했어요. 자, 그러하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 라고 묻고 있는데, 자, 이미지상 이렇죠.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서로소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B의 여집합에 A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죠. 그러면 왜냐? B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이 색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A가 거기 쏙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표현을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자, 개념으로 좀 기억을 해두세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즉 서로소이다랑 같은 표현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자, 얘랑 같은 표현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A 차집합 B가, 자, A에서 B랑 내통한 애를 빼야 되는데 A랑 B가 지금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잖아요. 자, 그럼 그냥 A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같은 표현으로 B 차집합 A도 B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 요런 표현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A랑 B가 서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에 또 어떤 게 있느냐? 바로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A가 B의 여집합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양변에 여집합 씌워준다고 생각하면 A 여집합, 오른쪽은 B일 텐데, 자, 양변에 여집합 씌워주면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표현이 있는데요. 이 4가지 표현이 다 서로서라는 거를 돌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8번 가보겠습니다. 28번입니다. 지금 전체 집합이랑 A 그리고 B가 나와 있는데요. 구하고자 하는 건 얘입니다. 이 녀석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드모르간 정리를 쓰시게 되면은요, 요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여집합하셔서 앞에 있는 게 A 그리고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요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랑 똑같습니다. 자, 요거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거 참고서 문제 몇 개만 풀어보시면 느낄 겁니다. 이거 진짜 많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게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문제가 많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겠죠? 네, 추후에 문제 풀어보시면 제가 저거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 좀 잘 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드모르간 하시는 것도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A 차집합 B만 찾으면 되니까, 자, A 찾고 B 찾고 그렇게 해서 A 차집합 B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로 이 문제 전략은 끝나게 됩니다. 자, A 찾아봅시다. 4의 배수니까요, 전체 집합은 20 이하의 자연수여서요, 다 찾으세요. 그냥 4, 8, 12, 16, 20. 자, 이거 지금 다 쓰는데 3초도 안 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자, B도 이제 20의 약수 찾아보시면 되니까요, 1, 2, 4, 5, 10, 20까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 차집합 B 찾아주시게 되면요, 8, 12 그리고 16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모든 원소 합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더해 주시게 되면은 정답은 36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 가보겠습니다. 29번입니다.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이 녀석과 같은 집합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여러분들 안 배운 거 써먹으시면 안 됩니다. 가끔 어떻게 써먹냐면 A 차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 나 이거 드모르간 알아. 그래서 A 여집합 차집합
B야 이런 거 아닙니다. 자, 드모르간은 이렇게 가운데가 차집합일 때는 쓴 적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가 반드시 교집합이거나 합집합이어야만 드모르간을 쓸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면 되지. 교집합이나 합집합으로. 자,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A 차집합 B의 여집합. 자, A 차집합 B 같은 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A 교집합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에다가 여집합 붙이면 된다고 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 있는데요. 이거는 A 교집합으로 바꾸시고요. 자, 뒤에 있는 녀석의 여집합. 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B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그냥 A 교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얘는 여집합 다 한번 드모르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 찾아보시면은 4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차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30번 가보겠습니다. 30번입니다. 요거 구하고자 하는 것만 먼저 보시면 얘 녀석이 뭐야? 자, 이 녀석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합시다. 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보시면 드모르간이 우선은 눈에 띕니다. 자, 그럼 드모르간 쓰셔서 P 교집합 Q의 여집합. 자, 그 녀석에다가 차집합 R입니다. 자, 그럼 난 앞에 있는 게 또 보여. 뭘로 보여? P 차집합 Q로 보여. 거기에다가 차집합 R로 보여. 이거예요. 괜찮나요? 근데 선생님 전 이걸 꼭 이렇게 안 풀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른 방법도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근데 이렇게 교집합 Q의 여집합 같은 거 차집합으로 바꾸면은 그래도 전 좀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풀이가 다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 전략은 P 차집합 Q 구하고 또 R도 구해서 그거에 차집합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런 생각. 그래서 우선은 여기 있는 거 P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요, P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냥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Q는 소수니까요, 자연수다 보니까 2, 3, 5, 7, 11 뭐 땡땡땡 등등 있을 겁니다. 다음에 R도 생각해 보시면 홀수니까 1, 3, 5, 7, 9 땡땡땡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P 차집합 R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면요, P 차집합 R은 P에서 P 차집합 Q죠. P 차집합 Q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소수들만 제외하시면 되니까 남게 되는 건 1, 4, 6, 8, 9,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R도 생각해보면 여기는 1, 3, 5, 7, 9 이런 홀수들이다 보니까 결국 뭐야? P 차집합 Q R은 그냥 요 P 차집합 Q에서 홀수만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홀수만 없애자. 그럼 1도 사라져. 그리고 9도 사라져. 남게 되는 건 4, 6, 8, 10만 남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다 합해 주시게 되면은 정답은 28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번까지 풀이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31번부터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